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오전 5시 17분입니다. 서울에 비가 너무 많이 왔죠? 그쵸? 다들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큰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역시나 뉴스 좀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8일 화요일 께 떴네요. 오늘 화요일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자, 비둘기파 사라졌다. 힘받는 하면석 자이언트 스텝. 글쎄요. 저는 자이언트 스텝 이번에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는 감당 못해 초비상 민재인 정부 사업에 칼 빼든다. 민재인 정부 해놓은 사업에 지금 그걸 칼질하겠다는 거죠. 이 불황의 취업자 2,834만 최대 성장 없는 고향 조마조마 왜일까? 최고금리 인하 역설 만년필 두고 전당평간 30대 제출 난민 급격히 꺾이는 기업 실적 자동차 2차전지 피난처 아니고요. 네. 200만원 월세 아파트가 300만원 됐다. 예상했던 이야기고요. 그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차분율 0.75% 올려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저는 이미 금리가 많이 오를 대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금리를 올려서 바로 물가가 잡히는 게 아니라 그런 시차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갭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올라오는 그런 유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하위를 물을 주다 보면 이제 천천히 이렇게 돌아 내려간단 말입니다. 이미 이거는 강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음 8월 15일 날 아마 물가 상승 지수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다음 달에 이제 또 그 금리 인상을 진행하게 될 텐데 아마 금리 인상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혹시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이제 투자 시기는 2022년 하반기가 될 거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등이에요. 내가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 계속 했었거든요. 반등이 이제 많이 가면 3,500에서 4,000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우리 가을 정도까지 해서 우리 그걸 노려보자 하면서 수익을 좀 내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냥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 욕심이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지금 지출 증가율 그쵸.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살림을 좀 잘못 살았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개판이지만 문재인 정부 살림을 좀 잘못 살았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사람이 예상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는 저보다 더 잘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주체를 계속 많이 해버렸다는 거지. 거기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구제사 지금 막 팔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많이 팔면 안 돼. 지금 팔아도 나쁘지 않은 시기긴 하지. 자, 외국인 인력, 그죠? 지금 외국인 인력 계속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제가 천안 쪽에 아파트를 째껴난 걸 보고 있었어요. 이제 당시에 한 6, 7평, 8평 정도, 원룸 사이즈만 한, 이제 아파트인데, 거기 이제 천안에 있거든요. 거기서 한 6천만원, 7천만원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한 개 사고 싶어가지고 막 껄떡껄떡 거리고 있었는데, 물가 1,000만원 올려버렸어요, 벌써. 아무튼 이제 거기가 외국인 노동자들 되게 많이 오는 러시아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월세를 받으려면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될 겁니다. 물론 말도 안 통하고 관리는 좀 못하겠지만 한국의 인력이 너무 비싸져서 좀 노동자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오게 될 거고 앞으로는 아마 인도 노동자분들이 또 많이 입국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불황의 취업자가 많이 생겼네요. 그죠? 네, 어쨌든, 고용률. 그러니까, 일자리 해야죠. 그 일자리도 많이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금상번에 대출 대목 뽑으면 금융 서비스 진화 어쩌고 저쩌고 셀트리온 그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연초에 춘철을 많이 드렸죠. 그죠? 저랑 셀트리온 사실래요? 라고 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제가 4월 달인가 아마 진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16만 원대 한 중반 정도의 평단을 가지고 있었었고 저는 18만 원대 후반에서 팔아버렸습니다. 물론 제가 20만 원 넘어가면 팔 겁니다라는 말씀 드렸지만 그때 이제 살짝의 조정이 나오는 시기였었고 그걸 팔고 이제 은으로 다시 수익을 좀 냈어요. 은. 그러니까 상승률로 치면 제가 평단이 은이 은이랑 비슷하네요. 상승률. 은이 조금 못 간 것 같아요. 셀트리온 지금 상승에 비해서. 어쨌든 셀트리온보다 더 든든하고 안정적인 자산이 금, 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수익 좀 낸 상태고 저는 이제 장이 열리자마자 은을 좀 팔고 싶어요. 그래서 왜냐면 목표가 도달했거든요. 셀트랑 더불어서 팔고 나서 셀트리온은 아마 조정이 다시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아주 특히나 내년 이럴 때 아주 장기 투자하시기는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하셔서 셀트리온 이번에는 못 잡으셨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을이죠. 내년이죠. 내년에는 아마 정말 많이 빠지게 된다면 12만 원대 정도까지도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오게 된다면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그때 오게 된다면 쫄지 말고 잡으세요. 제가 그때 아마 좀 쫄려서 뭐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조심할 수 있겠지만 과거의 한쌤이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 미래의 얘기를 하는 한쌤이 더 정확하거든요. 그때 가시면 쫄지 말고 잡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비트코인도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 2천만 원대 오게 되면 과감하게 잡으라고. 그쵸? 근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2천만 원 되니까 2천만 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국어 공부하세요. 2천만 원 되는 2천만 원이 아닙니다. 2천만 원 전체 러프하게 잡는 거예요. 12만 원, 13만 원 요때 타이틀 잡으시면 되겠고 요거 상장 코인 네 할인된 가격에 팝니다. 요거는 아유리 장기적으로 좋은 거죠, 그죠? 네. 현대자동차 글쎄요, 현대자동차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만 좀 조심스럽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어쨌든 일단 요것도 일단은 왜냐면 지금 일단 전기차를 잘 만들어요. 그렇지만 전기차 인프라가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차 인프라가 감당을 못하죠. 제가 친구들한테도 2년 전에는 제가 전기차 사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전기차 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전기차 2년 전이 아니구나. 3년 4년 전이구나. 그때는 인프라가 전기차보다 더 많았거든. 더 많았던 상태인데 지금은 하이브리드도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휘발유 차를 한 4, 5년 정도 타시다가 16, 7년 정도에 갈아타면은 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때는 막 성능 좋은 막 자율주행 4단계 그냥 놓고 가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거 되게 싫던데.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좋던데. 진상들 많으니까, 그죠? 치킨 게임. 치킨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가서 한번 사먹어 봐야겠습니다. 네.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뉴스는. 그 다음에, 코인 뉴스. 이더리움 클래식 협동조합, 이더리움 작업점에 하드폰 성공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뭐. 태국 재무장관 암호화폐 규제 강화수 필요성을 느낀다. 중앙은행 권한 키운다. 디뱅크 이더리움 하드폰 지원 안 한다. 이더리움이 좀 부정적인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죠? 엑시 인피니티, 엑시는 P2E, 게임계 매트릭스 구독권 같은 것이다. 엑시 인피니티는 뭐, 그래요, 뭐. 메타버스 땅값 부계, 가상미래 어쩌나, 이거는 당연하죠. 그죠? 이거는 당연히 이 산놈들이 바본 거고, 그죠? JP모건 암호화폐 시장 바닥, 이더리움 머지 기대감 상승한다는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거제와 악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죠? 리플 집단 소송 참여 홀더 수 7만 명이 적어도 물려있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어쨌든 뭐 금융상품을 발전한다는 말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뉴스들이 막 혼조되어 있어요. 지금 추세도 시장도 혼조세고 이 상태에서 뉴스 차트 보러 가겠습니다.
차트. 오늘 환율이 좀 올랐거든요. 환율이 오르면서 이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3040원. 그래요. 1340원을 볼지 안 볼지 참 애매하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럼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은 조정을 먹게 되겠죠. 근데 이 왔을 때 조정 비율 자체가 많이 빠질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 한 10% 정도 빠지면 상당히 아플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이렇게 빠지면서 비트가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됐고 뭐 여기서 이걸 고점을 깨지 않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장투, 그러니까 우리가 7월 달에 사셨던 부분의 물량은 그래도 들고 계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량을 다소 살짝 줄이셔갖고 들고 있어도 좋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상승하다 물량을 더 태우신 분들, 더 사신 분들은 이제 죄송하지만 이제 똥줄 좀 이렇게 긴장하는 거야. 식은땀 흘리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언젠가 또 눌림목 기회가 온다고. 그리고 8월 말쯤에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드렸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뭐 지금 반등 뭐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필요. 기름값도 살짝 올랐어요. 그죠? 살짝 오르고 어쨌든 기름값이 많이 빠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빠졌으니 기술적 반등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90에서 95달러 정도까지 반등해도 6, 7까지 반등해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내리계속 빠지라는 부분 없고 내리고 계속 오르라는 보정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보시면 피보나치 늘림 상승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를 보시면 61.8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유가가 오르면서 다시 반등할 수 충분히 있는 거예요.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그쵸?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관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지. 헤헤. 정신 못 차리겠죠. 단타자는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어제 사라 했다가 오늘은 아니라 그랬다가 미치겠죠? 못 주겠어. 공부해야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자, 미국 달러, 엔화 이런 것들, 코스피, 나스닥도 보러 가겠습니다. 나스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조정에 대한 예상 지점과 그런 것들 차트 보면서 좀 말씀 좀 할게요. 나스닥 빠지고 있네요. 그쵸?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쵸? 그리고 비트코인도 같이 빠지고 있다라는 점 볼만한 그런 흐름이고, 전체 크기에 대한 38.2의 놀림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요 구간을 봤었는데 전체 38.1을 집도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조정을 조금 받으러서 12,300 정도까지는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지금 빨리 팔아버리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반등을 좀 주고 이렇게 빠져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이 괜찮을 수 있겠죠. 그쵸? 어쨌든 이렇게 오지 않더라도 여기서 좀 정체되는 그림을 줄여주고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조정을 받게 되면 작은 그림에서도 여기서 작은 이 추세 하나 형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나중에 뚫을 때 이렇게 좀 자리를 잡고 나중에 이평들이 꺾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이렇게 돌리는 그림이 나올 때가 여러분들 진짜 상승의 반등에 대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큰 걸 노릴 수 있는 자리야. 7월 달요. 7월 하순. 그쵸? 7월 말, 7월 하순. 제가 요때부터 사는 거라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쵸. 그러니까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살짝에 대한 눌림이나 조정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가을까지는 큰 흐름상은 이제 반등의 관점에서 좀 유지가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너질 가능성 글쎄요. 이렇게 빠질 거라고 아직은 보진 않겠고, 일단은 뭐 이렇게 빠지는 거 보고, 그래서 빠지는 거 보고 이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빠질 수는 있겠지. 근데 이거는 뭐 일단 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시간을 좀 두고 보겠습니다. 코스피 마찬가지입니다. 25,000포인트. 제가 25,500, 66,000,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2,500포인트인데요. 2,560, 50, 2,60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은 지금은 반등 자체가 중턱을 넘어서 있는 상태거든요. 우리 목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놓고 말씀드리죠. 이럴 때 사는 거 아니라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왜 매수할 때랑 매도할 때가 엇갈리는지 한번 아십니까? 살 때 안 사고요. 꼭 간다 이제 좋아진다 할 때 사려고 한다고.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그래서 뭐 가는 길에 중간에 한번 노조정 정도 눌림 한번 주고 가도 이상할 건 없겠고, 코스피는 한 번 정도 살짝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그래서 지금은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코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달러부터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코인 베이스 차트는 제가 요거는 공부방용으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여도 좀 그렇고, 바이낸스와 비트 스탬프, 그쵸, 비트 스탬프 그런 것들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추세가 좀 적당히 작도가 되어 있어요. 추세들. 그러니까 뭐 완벽하진 않더라도 적당한 추세들이 작도가 되어 있는 상태고, 7월 중순 이때 사는 거다, 7월 중순 이때 사는 거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많이 가격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셨던 분들, 요때도 사실 단타에 대한 얘기 드리긴 했었었는데, 여기도 단타 얘기 드리고 나서 제가 요때 엇갈렸거든. 그러니까 요때 단타 이야기 드리고, 요때도 단타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에 요때 제가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하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중간에서 요때 사는 거다라고 말을 바꿨단 말입니다. 그럼 요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정말 코딱지 같은 거죠. 그죠?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 말씀드리기, 지금은 사는 거 아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가면서 지금 눕고 있어요. 지금 눕고 각도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빠질 거라고 보시나요? 라고 하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00달러에서 21,800달러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빠지기 전에 요 추세에 대한 지지를 살짝 받으면서 이렇게 왔다가 뭐 굴렁굴렁 하면서 다시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요걸 뚫어야 대화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요걸 뚫어야. 그래서 지금은 섣불리 달라갈 필요는 없는 상태다. 그리고 만약에 요때 사가지고 요때 아무것도 못 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것 자체에 좀 질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익절 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강조를 많이 하거든. 분할 익절에 대한 이야기를. 전 고점 근처인데 왜 안 했을까?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책임의 몫이에요. 그렇지만 그럼 여기 다시 팔고 다시 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잡으신 분들은, 밑집에서 제가 뭐 강하게 말씀드린 이종 구간에서 잡으셨던 분들은 살짝만 익절하시고 여기를 노려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여기 오지 않는다라고, 여기 온다고 해서 바로 반등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 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꿀렁거리더라도 한 번 더 살짝 빠지는 거 정도가 일단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초단기적으로는 여러분 아까 손절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23,000 정도에서는 한번 잘라주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버렸다, 이래까지 23,600까지 가버렸다 하시면 다시 눌림목 잡고 좀 기다렸다가 요거 돌파할 때 다시 잡는 게 나아요. 아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수위가 높게 나갔는데 사실 공방감 이런 걸 계속 해드리거든요. 근데 혹시 많이 오세요? 네. 광고 좀 하겠습니다.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원칙적인 이야기들도 좀 드리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표현이 굉장히 꼬여있는 그런 상태라서 뭘 단호하게 뭔가를 하기가 조금은 껄끄럽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여기 임펄스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1, 2, 3, 4, 5를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닌 거지. 작으니까 여기 크게 인파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얘가 조정이 나오는 순간 우리가 요때까지는 시나리오 안에 있었거든요. 요때랑 요때.
자, 요때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요 자리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우리 설계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반등에 대한 이야기 드리고, 여기서 저는 이절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절로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보여주시면. 네. 제가 근데 말씀 못 드렸다고 했나? 요때. 그러니까 요때가, 좀 이따 원화 보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원화로 가게 되면 김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뭐가 이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까다롭습니다만, 제가 실제 공방에서 시황을 어떻게 했냐면 실시간으로 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요때 1340원에 걸어둬도 된다 이런 말씀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는 자꾸 이게 얘기가 반복되는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빠질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고,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저번에 먹은 것도 없는데 왜 그래? 죄송합니다. 마음이 좀 급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기가 A, B, C 3파 형태로 빠지게 돼서 여기 타점이 형성이 되는 건 그냥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단등이 나왔는데, 문제는 여기서 아무것도 못했다, 안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깨질 때, 요때는 청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절로스에 대한, 네,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리퍼 습관화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지금 오후 3시 55분이니까 요때거든요. 요때. 그러니까 좀 하시기를 바랬어. 그러니까 이게 좀 작았지. 1%밖에 안 되니까 조금 아쉽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하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 로스컷을 하자. 단타이셔. 왜냐하면 여기서 제가 단타하게 드렸잖아요. 가자 하면서 막 요소에 대한 얘기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아 내려오는 상황에서 다시 하자. 여기서 뭐 관리했던 못했던 때 본전에 가까운 거고, 그리고 여기서 팔았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 저기서 다시 하자. 팔고 다시 하자. 요때 말씀드렸고, 보여드릴까? 천사에 사실 단타 시는 분 다 정리하라. 요때가 이제 오후 4시거든요. 오후 4시가 요때죠. 가이드 4시 한 6시, 7시 때구나. 6시 50분. 요때거든요. 요 떨어질 때. 다 정리하시고, 그래서 요때가 7시 3분에 요때 요 반등이거든요. 요 반등 살짝 나올 때. 7시 요거 반등 나올 때서, 이게 61.8포인트 자리라서, 61.8 그쵸, 61.8 정도 자리라서 제가 조금 이렇게 빨리 말했네. 이게 뭐 핸드폰을 하다 보니까 요건 줄 알았는데 요거네요. 네, 어쨌든 다시 담을 수 있다. 익자 관리하셨던 것만큼 다시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추가 히트 할 때 매수 중지하시고, 그 다음에 좀 아까 전에 반등 요때구나. 11시 밤 11시쯤 요때구나. 요 반등 나올 때죠. 요 반등 나올 때 제가 그냥 다 정리하셔도 좋다. 최근 단타 시드니까 여기서 시작된 단타 시드는 다 정리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 너무 새벽 시간이 되니까 이걸 또 말씀드려봤자 또 못할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3,100만원 라인에서는 단타 시드는 좀 정리를 하셔도 좋다. 100만원에서 요 정도 자리에서는 단타 시드 정리하셔도 좋고, 만약에 뚫어 올리면 요게 또 초세 하나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갈 때 잡으시면 된다. 바로 이렇게 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단타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요. 얘는 단타 시대에 대한 이야기고, 큰 흐름 자체는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좀 꿀렁꿀렁하면서도 한 번 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가능성이 요게 6대4, 7대3 정도는 좀 높게 보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게 가는 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역시나 이렇게 꿀렁거리고 다시 가는 그림에 대해서 좀 예상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이버전스 이렇게 만들어 줬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리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거든.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올 때가 좀 강하게 탁 튀었다가 빵 쐈다가 콩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올 때를 조금 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어쨌든 마냥 막 쭉쭉쭉쭉 가고 막 좋은 그런 그림은 당장은 조금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뭐 잘 탈출하시고, 물리셨던, 혹시 여기서 사신 분도 계시거든. 여기 사신 분들은 그냥 진짜 어디 가서 좀 반성 좀 하세요.
여기 사신 분들은. 여기 사는데 대응 못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만 지금 1% 남짓되거든요. 이거 너무 1% 맞나? 1%가 조금 넘나요? 1300이니까 330발이잖아요. 그죠? 1% 지금 1% 조금 더 되거든요. 조금 더 된다니까 지금 40 요거 잡으셨다면 뭐 여기서 뭐 제공 못 하셨으면 여기서 지금 요 반등 때는 좀 털고 나오고 다시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이 양봉대를 기준으로 보기에는 이게 지금 깨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가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쨌든 뭐 갈 수도 있겠지, 위로 갈 수도 있겠지만 가면 이런 식으로 다시 새로운 추세를 잡아서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나아요. 아시겠죠? 자, 알겠시겠죠? 그렇게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정도 깨지 이탈된다면 한 요 정도 해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수익이 너무 높아져 버렸는데 조절 좀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저희 이제 후원금을 주고 공방에 와 계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걸 해드려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뭐 종목 툭툭 던져드리고. 아유, 저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뭐 일단은 지금 당장 단타 시대에 대해 매수는 일단 중지한다. 그리고 7월 달에 우리가 잡았던 그 물량에 대해서는 일부 익절을 하신다. 익절하시고 일단 2,900만 원대에 대한 가능성을 좀 충분히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렇죠. 뭘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 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돌릴 때가 더 맛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요, 굉장히 또 제가 그런 말 하거든요. 독사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 너무 기대하고 달려들지 마세요. 이거 진짜 달콤한 독사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썼던 구간이 어디였더라? 달콤한 독사가 여기였나요? 여기였었나? 여기였나? 하여튼 이게 거의 고점일 때였거든요. 독사가 얘기했던 내가. 그래서 지금 독사갈 수 있으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좀 작은 그림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도 좀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코인 잡기가 자꾸 빠져 있으세요. 코인이 자꾸 움직임이 변하니까 코인이 좀 많이 빠져 계시는데 사실 증시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편하거든요. 이번에 증시를 조금 다짐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증시는 우리가 딱 정해진 시간, 아침 9시, 8시, 9시에 시장이 열려서 3시 반 정도 시장이 닫히니까 딱 그때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때 아마 근무 시간이니까 힘드실 거예요. 그쵸? 기아 자동차도 뭐 큰 의미 없는 거. 대한항공 제가 25,000에 대한 얘기 들고 나서 여기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얼마야? 이것도 한 5% 이상이잖아요. 5% 적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여기서 25,000 얘기했는데 빠지면 이제 한승 강아지, 공아지 하면서 겁나게 하는 거죠. 제가 언니들이랑 그 20대, 막 10대 후반 애들이 막 이런 말 쓰거든. 빼버렸어요. 삼천리가 가스인데, 가스는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가스가 아직까지는 괜찮지. 제가 근데 이쯤에서부터 더 이상은 사지 말아달라는 말씀 드렸었거든요. 지금 가스 값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가스값 오르는 거. 보이시나요? 추세가 약해졌네요? 약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오케이? 겨울은 왜 오를까요? 추우니까. 이렇게 또 견적을 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천 이제는 사지 마세요. 요때 한번 단타 쳐보든가. 요건 내 책임은 못 지겠다. 그런 부분이고, 안 좋죠, 아직 이런 애들은. 그죠? 그래서 이번에 코스피의 반등의 이제 주도주는 이번에는 그거였습니다. 쟤는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내심 하고 있었어요. 뭐 전 중간에 팔아버리긴 했지만
다른 것도 또 은으로 다시 넘어가서 또 수익도 창출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카이가 좀 좋아 보인다는 말씀을 예전부터 드렸잖아요. 근데 걔들이 그렇게 털 줄 내가 누가 알았노? 그죠? 이게 상승해서 그래도 반등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내년 이제 내년 하반기 때 굉장히 걔를 매력적으로 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가버렸어요. 슝.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부분이고, 의외로 삼성전자는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는 힘을 크게 쓰기가 아직은 힘들 거예요. 나쁘진 않는데 일단은 주도주가 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스피의 상승과 주식시장의 상승도 우리 대형주 주도주가 강력하게 움직여야 이 상승장이 되는 것이지, 일부 종목이 움직이니까 종목 장세라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다 그냥 연료 파동에서는 비파에 가까운 그런 성장이니까 너무 욕심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지금은, 왜냐면 반도체 동맹 들어가게 되면 중국과 이렇게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그죠? 지금 악재들이 좀 아직 쾌결되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좀 많거든요. 중국에 막 기술들 막 쫓아오고 있고 힘들지. 그렇지만 이제 뭐 잘 해결되면 또 다시 상승을 하게 되겠죠.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이번에 주도주로서는 힘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셀트리온 이제는 사지 마세요. 저는 이제 셀트리온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얘가 많이 가도 더 이상 추천드리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한 2만원 정도 이제 목표가를 보고 있었었는데, 지금부터는 쭉 분할 매도하고, 아마 여기서 사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달부터 셀트리온 하다가 4월달에 제가 셀트리온 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요때 내가 이렇게 요그림 나올 줄 알았거든. 근데 보면 한 바닥을 더 파고 가죠, 이렇게. 그죠? 이걸 개미 털기라고 한다고. 한 바닥 더 파고 가죠. 그래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강력해요. 잘 움직이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때 말씀도 이때 사지, 이때 사고 저랑 같이 버티고 있지. 그죠? 지금 코인도요,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이 구간이고. 이해되십니까?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셀트리온은 뭐 지금은 뭐 엄청나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삼성 찍어서 40만원 넘어가면 이건 다시는 쳐다보지 않으면 이렇게 쓰레기 됩니다.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건 절대로. 여기서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제가 이거 넘어간 종목 진짜 싫어하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 종목을. 그럼 다음 목표가는 여기. 그러니까 아마 공매도 세력이 아마 엄청 달려들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좀 발언의 수위를 좀 높이고 있어요. 예전에 소심하게 하다가. 삼성전자 약하죠. 그죠? 저희가 32,000원, 57,000원에서 62,000원, 67,000원까지는 갈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그렇죠? 52,000원, 1차 목표가에서 지금 꺾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도 일단은 팔고 다시 하셔도 좋고, 일단은 이런 모습일 때는, 간 미는 것보다 이렇게 돌리는 모습 나와야 이때 노리는 게 더 좋다. 이때는 아마 한 요까지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뭐 이 정도 이야기하고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여러분 또 조정이 나오다 보니 또 제가 또 그냥 가감없이 또 다 풀어버렸네요. 그래서 어쨌든 가장 투자함에 있어서는 역시나 좀 냉정하게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서울 경기 쪽에 피해 없으시고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